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94명으로 5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전망했습니다. 두 달 만에 전망치를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 되는 다음 달 말까지 기존보다 2배 늘린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자국의 백신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백신 소출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남미에서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거세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환자를 경신하는 남미 국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째 400명대로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94명 추가돼 누적 10만 77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7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36명이 확진됐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15개 시 도로 감염이 확산해 세종과 울산에서만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진 사람은 7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71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추가 없이 누적 111명을 유지했고 완치 환자는 562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92,630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3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국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32,466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76만 7,451명입니다. 2차 접종도 1,142명이 추가로 받으면서 누적 3,8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하루 300에서 400명대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거리두기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시행하겠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 차원에서 준비했던 기본 방역 수칙을 적용해 다중 이용시설의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이행까지는 일주일 준비 기간을 두겠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업종별 협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희망 지역에 한해 시범 적용한 뒤 그 결과를 평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접종률은 1.4%에 불과합니다. 11월까지 집단 면역 달성이 힘들 거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하루 110만여 명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접종자는 73만여 명입니다. 하루 평균 2만 7천여 명 수준인데 1, 2차 접종을 합쳐도 아직 전 국민의 1.4%가량만 백신을 맞은 셈입니다. 정부가 정한 집단 면역 달성 목표 시점은 오는 11월입니다. 하지만 지금 속도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최대 3년 반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자 보건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를 250개, 위탁 의료기관을 만여 곳까지 확보하는 등 접종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겠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 예방접종센터가 전국 단위로 시군구별로 설치가 되고 위탁 의료기관도 1만 개소 이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하루에 한 115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접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오는 5월 말부터는 접종 속도가 빨라져서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원활한 백신 공급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정한 백신 물량은 89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28만 명분, 화이자와 코백스 물량이 각각 350만 명분과 110만 명분입니다. 정부가 계약한 7,900만 명분 가운데 89%인 7천만 명분은 아직 도입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는 2분기 내 공급을 목표로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 등 백신 개발 업체들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달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습니다.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비롯한 적극적 정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IMF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1년 연례 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과 투자 증가세와 추경안 등을 반영해서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IMF는 지난 1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한 지 2달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IMF는 확실한 반등 흐름을 보인 수출과 달리 서비스 분야와 소비 회복은 미흡한 상황이며 고용도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5로 한 달 전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104.8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면 바로 소비를 더 많이 하려는 심리는 커진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는데 100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24로 한 달 사이 5포인트 내렸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하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 발표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약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단 엔진의 마지막 연소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핵심 기술인 엔진 성능 검증을 모두 끝낸 누리호는 사실상 발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맨 아래 위치한 1단 엔진이 화염과 굉음을 내뿜습니다. 발사장은 순식간에 10부연 수증기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누리호를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릴 1단 엔진이 최종 목표인 약 127초 동안 성공적으로 타올랐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 것입니다. 누리호가 개발 과정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꼽히는 1단 종합 연소 시험에 성공하면서 오는 9월 발사 리허설만 남게 됐습니다. 이후 10월 실제 위성과 비슷한 무게의 모델을 탑재해 1차 발사에 나서고 내년 5월엔 실제 위성을 싣고 본 발사에 도전합니다. 정부는 누리호 발사를 발판으로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기술을 달과 소행성 탐사 등 도전적인 우주 탐사에 활용하고 한국형 GPS를 구축해 자율주행차 등 미래 유망 산업의 기틀을 다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가 되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구축해서 정확하고 다양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우리나라가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외롭다고 느낀 것으로 나타났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접촉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10대, 20대 절반 이상은 결혼 후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다고 나타났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 가운데 외로움을 느꼈다는 비율이 늘었습니다. 5명 가운데 1명이 외로웠다고 응답한 건데 지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집콕 생활이 일상화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면 접촉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비율도 10명 가운데 6명에 불과했습니다. 10명 가운데 7명은 행복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지만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 행복하다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도 행복감을 느꼈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나머지 소득 구간에선 행복감을 느꼈다는 비율이 70%대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만 13세 이상 국민 가운데 결혼해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년 전보다 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10대는 60.6%, 20대는 52.5%로 과반이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로 보면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여자가 36.3%로 남자 27.3%보다 많았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완연한 봄 기운 속에 남쪽에서부터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위험 속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벚꽃 축제는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축제가 없어도 많은 인파가 벚꽃 명소에 몰릴 것으로 보여 거리 두기가 실종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산책로 위로 낮게 들이운 나뭇가지가 하얀 꽃잎으로 물들었습니다. 좁은 산책로를 따라 긴 벚꽃 터널이 생겨 장관을 연출합니다. 평일이지만 산책로는 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부산 지역 벚꽃 명소 가운데 하나인 낙동 제방 벚꽃길입니다. 매년 봄에 열리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벚꽃 축제는 올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축제가 없다고 해서 산책로가 폐쇄되는 건 아니어서 주말이 되면 꽃도 인파도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부산 온천천도 꽃망울을 터뜨린 벚나무로 화사함이 하루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말이면 꽃 구경 인파로 붐빌 전망이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코로나19 방역입니다. 벚꽃 명소가 있는 지자체는 거리 두기 실천을 강조하는 현수막을 더 붙이고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소독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은 마련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번 주가 좀 절정이 돼서요. 모여있거나 음식물 섭취하는 거 못하게 하려고 제동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파를 차단하거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리하는 적극적 조치는 아닙니다. 야외라고 하더라도 밀집된 장소에서는 감염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칫 꽃 구경에 실종될 수 있는 거리 두기. 지자체가 소극적 방역 대책을 마련한 만큼 시민들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 최강 국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을 내놨습니다. UN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consulting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there will be responses if they choose to escalate. We will respond accordingly. 특히 북한 문제는 최상위 외교 과제로 동맹과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으며 외교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외교는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m also prepared for some form of diplomacy, but it has to be conditioned upon the end result of denuclearization.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극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not going to happen on my watch, because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grow and expand.
또 남중국해와 타이완, 홍콩, 신장 위구르 등의 사안에 있어 중국이 책임지도록 미국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외교적 해법을 통한 북한 비핵화 달성이 최종 목표라는 점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이 되는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했는데요. 처음 밝힌 계획보다 배가 많은 물량입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취임 65일 만에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재진의 질문에 앞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새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 되는 다음 달 말까지 미국민들에게 2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취임 100일까지 백신 1억 회분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2배 끌어올린 것입니다. I know it's ambitious, twice our original goal, but no other country in the world has even come close, not even close to what we are doing. I believe we can do it. 이 같은 새 계획은 최근 며칠간 자문단과 보건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새롭게 설정된 현실적 목표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이미 1억 3천만의 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별다른 돌발 변수가 없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취임 100일 시점에 학교 수업을 완전히 재개하겠다는 약속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Nearly half of the K through 8 schools are open now full-time, 5 days a week for in-person learning. Not yet a majority, but we're really close, and I believe in the 35 days left to go, we'll meet that goal as well. 현재 미국인 4명 중 1명꼴인 8,550만 명이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았고 이 가운데 4,600만 명은 접종을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이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12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화이자는 현지 시각 24일 임상시험에 자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첫 시약을 투입했습니다. 화이자는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백신 분량을 0.1, 0.2, 0.3cg로 나눠 접종한 뒤 안전성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성인 1회 접종 용량은 0.3cc입니다. 이후 화이자는 어린이 4,5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체계 반응 등을 관찰할 계획입니다. 화이자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실험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부터 12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살부터 15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화이자는 수주내로 12살부터 15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가 나올 거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보고된 혈전 사례와 관련해 오는 29일 특별 전문가 그룹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이번 회의에서 혈액학, 심혈관 의학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혈전 보고 사례 등에 대한 견해를 제공할 것이며 회의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성 위반의 평가에 반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문가 그룹 회의 결과를 반영한 EMA의 최신 권고는 다음 달 6일에서 9일 열리는 전체 회의 기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혈전의 전체적인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만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뇌정맥동 혈전증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코로나19 백신 생산국인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출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내 백신 수요를 먼저 충족하기 위해서인데요.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으려던 국가들의 백신 공급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일시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후 백신 수출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백신 최다 생산국인 인도의 수출 중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내 백신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는 다음 달 1일부터 45세 이상이면 모두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하루 10,000명에서 20,000명을 오가던 확진자가 최근 40,000명대로 올라서며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대폭 늘린 것입니다. 소식통은 인도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백신 수출 중단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백신 공동구매와 배급을 맡고 있는 코백스는 인도와 11억 회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노바백스 백신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니세프는 백신 공급 문제로 코백스를 통해 백신을 공급받으려는 나라에 공급 지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사우디 등에 대한 백신 공급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4월이나 5월까지 지연된 백신 물량을 모두 채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인도의 수출 중단이 계속되면 공급 물량을 채우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2회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율리 에델스타인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5일 트위터에 2회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친 국민 비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체 인구의 55.9%인 520여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 완료자는 50.7%에 달하는 465만 5천여 명이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집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감염 지표도 계속 호전돼 전체 검사 수 대비 양성 비율은 1.5에서 1.6% 선, 감염 재생산 지수는 0.6 수준입니다.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남미 곳곳에서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브라질은 최근 연일 미국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페루는 신규 확진자가 12,000여 명에 달해서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라과이도 신규 확진자가 2,600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루과이도 가파른 확산세 속에 지난 20일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웃돌았고 베네수엘라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재확산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봉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칠레는 27일부터 수도 산티아고 전역으로 격리령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페루와 파라과이도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봉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올해 들어 중국 수도 베이징의 공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지난달부터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대기 오염이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50여일 동안 베이징의 대기 오염이 관측된 날수가 23일로 지난해 10일보다 2배 이상 많았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지난 23일 열린 베이징시 기자회견과 기상 관측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전하면서 같은 기간에 오염이 심각 단계였던 날수도 지난해 3일보다 많은 5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첸지닝 베이징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이른 봄에 지난 수년간 볼 수 없었던 거센 모래 폭풍이 재발한 것을 비롯해 대기 오염의 수가 늘었다고 말했다고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네, 입 안에 넣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간식이 있죠. 바로 사탕입니다. 보기만 해도 달달해지는 사탕으로 재미있는 과학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궁금한 S에서는
사탕 속 녹아든 달콤한 과학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